안녕하세요. 현실변호사 홍변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증거에 관한 것입니다. 댓글 질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증거가 없는데도 사건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나 상대방은 증거가 하나밖에 없고 저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왜 패소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 그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가장 많은 질문, 증거가 없는데 사건을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없는데 기소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입니다. 결론은 증거가 없어도 이길 수 있고 증거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고, 결론은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겪어보니까 소송이나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건, 어떤 사건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실들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아예 없는 사건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증거의 개념이랑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증거의 개념이랑 약간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다못해 그 사실을 들은 사람이라도 있고요, 그 사실관계 앞뒤에 있는 나의 행동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흔적이나 이런 게 최소한 있습니다. 코난이나 김전인이나. 근데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게 밀실살인 아닙니까? 밀실살인. 최소한 시체라도 있다 이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민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받아야 될 근거가 있다 그러면 계약서는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줬다는 문자 메시지라도 있기 마련이고, 송금 내역이라도 있기 마련이고, 상대방이 야 갚을게, 언제 갚을게, 좀만 기다려줘, 아니면은 야 이거라도 받아 하는 그런 전후 사정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증거가 없는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무슨 증거가 더 있을까를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갖고 있을까? 본 사람은 없을까? 들은 사람은 없을까? 문자 보내는 거 없을까? 메일 보내는 거 없을까? 이런 거를 샅샅이 뒤져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정말 수도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증거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증거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누구랑 이렇게 싸웠는데 사실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은 거래. 근데 그 주변에 다 이 때린 사람 친구들밖에 없어가지고 A도 얘가 둘 다 치고받고 싸웠어요. B는 오히려 맞은 사람이 더 많이 때렸어요. 세 번째도 둘이 싸워서 쌍방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맞은 사람이 맞을 짓을 했죠. 이런 식으로 다 분리하게 얘기한다고 해. 사실은 이 사람이 일방적으로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둘이 대등하게 싸웠다, 이렇게 말하는 증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CCTV 하나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증거 숫자는 훨씬 이쪽이 적지만 오히려 유력한 증거 하나 때문에 이 사건은 더 볼 필요도 없게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제가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면요, 증거를 저한테 주시는데 오히려 증거가 없는데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과는 정반대로 이게 과연 증거인가 하는 것까지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접 증거, 간접 증거를 넘어서서 거의 한 간접 증거의 할아버지쯤 되는 거지. 제가 처음에는 말씀을 드려요. 이런 거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당사자가 원하면 제출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제출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굉장히 억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냈는데 이 재판부가 써본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상식의 근거에서 봤을 때 나올 수밖에 없는 증거들, 이런 것도 그냥 유력한 증거들을 보면 나머지 증거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이게 증거의 양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다음으로 많은 질문이 제가 이런 증거가 있는데 저한테 불리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런 질문들은요, 들으면요, 네, 불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까지 저한테 질문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불리한 증거는 불리한 증거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유리한 증거를 더 많이 찾아보시는 게 현명하다는 거,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한마디 드리면, 증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있잖아요, 증거 자체도 중요한데 증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거래마다, 상거래마다 그런 관행들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에 따라서, 물품들에 따라서 거래하는 방식이나 관행이 다 다르거든요. 당사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사이에 척하면 이게 나오니까 이 증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판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걸 봐도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유력한 증거를 내고도 이해를 못 시켜서 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뭐 중요하지 않은 증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싶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판사님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변론 기일 때 질문도 하시고, 그다음에 성명 준비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좀 그거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봐라 하고 유도도 하시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준비서만 안 내고 그냥 증거만 띵 내고 막 재판 불출석하고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그 증거가 왜 중요한지, 이 사건을 왜 어떻게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나는 몇 번 읽어보니까 나는 이해가 가는데 상대방이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문장도 내가 보면은 내가 말한 대로 썼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형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정말 중요한 증거를 낸다고 하시면 설명을 자세히 하시고 알아보기 쉽게 하시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시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증거에 관해서 짧게 3가지 말씀 드려봤습니다. 증거가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사건이 있는 곳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를 한 번 더 찾아보셔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너무 증거 양이 많은 것보다 오히려 중요한 증거들, 핵심적인 증거들이 훨씬 더 증거적으로 가치가 높을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중요한 증거 제출해도 설명 잘 하셔야 되고 판사를 이해를 잘 시켜야 된다.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송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